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요양과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명 산재법으로 불리는데요. 작년 12월에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를 발의하셨고 산재병원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산재병원 하면 이름으로는 얼핏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요. 이게 설치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기능도 있을 것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산재병원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명시된 병원입니다. 업무상의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다루기 위해서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네. 예. 지금 인천이나 안산, 창원, 대구 등 전국의 10개 산재병원에서 예. 3,027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1,888명이고요. 네네. 네, 그 병원이 이제 설치되는 목적 또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개정을 한다는 건 그동안 마련됐던 법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신 거겠죠. 네. 발의하시게 된 배경도 궁금하고 이번 개정안이 무엇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전국에 산업단지는 40개가 있는데 네. 산재병원은 10개뿐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 3월 14일 날 그 여수 산업단지 내 대림산업에서 화학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요. 예, 예. 6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요. 예, 예. 그 뒤 2달 뒤에 5월 10일에는 현대제철에서 가스 질식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다시 또 2달 뒤인 7월 26일에는 울산 삼성 엔지니어링 SMP 플랜트 현장에서 네. 물탱크 폭발 사고로 3명이 산재 사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12월 19일에는 SK건설 부산 북항대교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예. 4명이 사망하는 등 예, 예. 이러한 대형 산재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거든요. 예, 예.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보면 네.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만 생각하는 그런 네. 회사의 무리한 작업도 있지만 네. 또 사고가 난 뒤에 예, 예. 이런 거대한 산업단지 내에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아하. 또 사망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년에 산재 사고로 1,929명이 작년 한 해 돌아가셨는데요. 네. 하루에 5명 꼴인데 1,929명.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산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 예. 우선은 그러한 산업 현장이 몰려 있는 네네. 그런 산업단지 내에 우선 설치를 하자 이제 그러한 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 네, 현재 그 뭐 인천이나 안산, 창원, 대구 같은 그 10군데 산재병원이 네.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데 그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됐을 텐데 태부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현재 태백병원이 가장 오래됐는데요. 네. 80년 정도 됐는데 예. 나머지 산재병원들이 한 3, 40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했는데 네. 그 뒤 3, 40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많은 산업단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뒤에는 더 이상 설치가 안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설치가 예.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오늘은 네. 또 다른 의미로 산단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전국에 40여 개 정도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떤 국가산업단지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시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저의 법에는 네. 그 지역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 제 생각에는 이제 산업단지 중에 가장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고 또 이러한 폭발 위험성이나 네. 산재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네. 기업이 많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네. 하는 게 좋겠고요. 예.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본 지역은
뭐 여수나 예. 광양이나 울산, 뭐 거제 이런 곳. 아하.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 아까 한 해 아까 1,900여 분이 네. 돌아가셨는데 사망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산업재해 원인도 아까 잠깐 주셨는데 통계치도 있지요? 예, 그 우리나라가 보통 무슨 통계를 말할 때 OECD 국가에서 많이 그렇죠. 비교를 하지요. 많이 하죠. 예. 뭐 부끄럽게도 네.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자 비율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 안 좋은 쪽으로 1위입니다. 안 좋은 일이군요. 네, 그래서 네. 이 비율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21명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2위인 멕시코는 10명입니다. 즉 2배인 거죠. 2위에 비해서. 2위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영국 같은 경우는 0.7명이거든요. 10만 명당. 그러니까 네. 굉장히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자 수가 많은 거죠. 그럼 산재 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근로 환경이 음. 이제 열악하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이 열악하다는 의미는 안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네. 또 너무 장시간 노동, 아하. 또 심야 노동을 통해서 그 산재 사고가 일어날 만한 그러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네네. 그런 집중력이 문제가 있겠고요. 떨어지니까. 또 뭐 그러한 산업 안전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예. 그 어쨌든 최장의 노동 시간 음흠. 이것이 좀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우리나라 그 재벌 대기업들은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그런 기업 환경이 좀 많이 있고요. 네. 또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예. 충분한 어떤 그런 비용 지불이 안 됨으로 해서 이제 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그렇군요. 하청, 파견, 일용직 노동자, 네. 뭐 이런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이제 산재가 더 많아지게 되는 원인을 그런, 제공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굳이 통계치를 말씀해 주신 김에 이 매년 산재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뭐 되는가 또 원인 업종이라든가 지역별에서도 조금씩 다른 데이터가 나올 법한데요. 통계 자료가 있으시지요?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네. 뭐 그 산재 사망자 수 연도별 숫자하고 네. 그다음에 그 사망자 노동자 수가 높은 기업 순위 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을 아마 그 기업들이 또 공개하시기 많이 좀 네, 괴로워할 것 같네요. 지역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그래도 업종은 나와 있습니까? 업종. 업종은 지금 한 해의 산재 사고 건수는 약 9만 건이고요. 9만 건. 예. 네. 그리고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250건. 네. 이제 사망자는 하루에 한 6명 정도. 6명. 예. 예. 그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 역시 제조업, 예. 광업. 예, 그렇게 우선순위로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산재로 인한 손실액은 직접 비용이 3조 6천억 원, 네. 간접 비용이 18조 원이네요. 다 합치면 21조가 넘네요. 그런 예.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짚어보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치료하고 또 요양할 수 있게 하고 재활을 담당하는 현재 의료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러한 산재 병원, 전문 병원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네. 현재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협력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5천 개 정도를 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 의료기관들은 일반 병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러한 산재 사고에 대한 전문성이나 네네. 그런 충분한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은 거죠. 아. 그 중에 물론 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네네. 뭐 그 거리라든가 네. 또 그 병원 안에서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아. 않기 때문에 실제 산재 사망자 말고 이제 산재 사고로 인한 네네.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음. 충분한 기간 동안 이렇게 예. 머물 수 있는 그런 병원은 많지 않은 거죠. 하긴 일반적인 응급 환자와 산업재해 현장에서 발생 응급 환자는 사고의 유형이나 상처의 뭐
뭐 상황이나 이런 게 좀 판이할 수 있겠군요. 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럼 개정안 내용으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개정안 내용대로 국가산단에 이제 산재병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효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든가 아니면 더 중한 상태로 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네. 것들을 꼽으셨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산재와 관련된 네. 뭐 전문적인 연구, 임상, 또 노동자 특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우선하게 돼서 네. 결국 노동자의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재병원은 산재 전문이기도 하지만 네네. 또 지역에 그런 공공병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네.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정부에서는 울산에다가 그 산재 모병원이라고 해서 네. 전국의 산재병원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설치하고 있는데 예예. 뭐 논란은 있지만 일단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산재 모병원만 설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전국의 40여 개의 산업단지 내에 차례로 네네. 병원을 설치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모 병원이 있으면은 뭐 자연히 자병원이, 순차적으로 네. 자병원이 생길 것 같긴 한데요. 네. 좋은 신호라고 본다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 국가 산단에 이 산재 전문 병원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예산 조달 가능한 수준인지 이거 어떻게 돌파를 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산재병원 그 한 곳을 설치하는 비용을 네. 최대로 잡았을 때 2천억 원을 잡는 거예요. 최대 2천억. 그거는 이제 최대라고 하면 뭐 시내 예. 이런 대도시 뭐 뭐 이렇게 시내를 병상수도 얘기하는 좀 건데, 충분히 확보를 해야겠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도권에 네. 500병상 규모 일대가 2천억 원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산업단지가 지방에 네.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뭐 더 1,000억 원 뭐 이렇게 볼 수 네네. 있겠네요. 그리고 이걸 한 해 한꺼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뭐 한 해에 뭐 2개씩 한다 이러면은 뭐 한 해에 뭐 3, 4천억 원씩 네네. 이렇게 해서 뭐 10년간 예. 30개를 설치한다 이러면은 뭐 해볼 충분하게 만하다. 다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꼭 30개가 아니더라도 이 산업단지가 이제 한 도시 안에 2군데, 3군데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복성을 다 피하면 네. 실제로는 뭐 한 뭐 15개, 20개 이렇게 네.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우선 이제 급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을 먼저 선택한다면 뭐 한 10군데 정도를 택해서 네. 먼저 설치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앞서도 이제 의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이 협력 의료기관으로 한 5천여 개 의료기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전국 5,600여 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그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병원을 가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미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굳이 병원을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반론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일부 병원들을 제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우리끼리 하는 시쳇말로 좀 팔이 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반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네, 치료도 중요하고 네, 또 그러한 원인을 찾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도 해야 되고 네, 또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문성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 지방 의료원이 모든 지방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공공병원이 모든 지방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민간 병원에서는 뭐 그냥 보통의 환자처럼 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퇴원을 시켜야 되고 네네.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러한 산재 환자가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끝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산재 어떤 전문 병원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뭐 한 가지 뭐 안을 내본다면 이제 혹시 뭐 그러한 지역에 정말 좋은 큰 병원이 있어서 네. 굳이 산업단지지만 산재병원을 특별히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 병원 안에
어떤 산재 환자를 아, 위한 특별 전문 센터라든가 공간. 클리닉을 뭐 따로 네. 설치한다면 뭐 그거는 뭐 그런 것은 양해가 됩니다만 아하.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는 그러한 공공병원이 가까이에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업재해를 입으신 분들은 재활치료도 병행해야 되고 요양도 거치셔야 될 거고 또 교육을 하자면 또 그런 또 전문 인력이나 어떤 시간 공간이 할애돼야 되니까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왕의 병원을 활용할 거면 그런 파트를 마련하는 것. 이거는 큰 반론에 부딪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 법을 이제 현재는 제가 직접 그 환경노동위원회 네. 위원이 아니라서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먼저 상정하거나 이렇게 노력을 못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전반기 네. 의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되는데 예. 환경노동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 네. 법을 좀 빨리 다뤄주십사 하고 네. 뭐 요청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산재병원 설치에 아울러서 산업재해라는 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목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할지 의원님이 그간 보아오신 여러 가지 자료나 또 경험이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현재의 문제는 그 산업재해라는 판정을 받기가 굉장히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주와 회사는 가능하면 산업재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뭐 이유를 물어보면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죠. 회사가 여러 가지 뭐 입찰을 하거나 뭐 할 때 이제 불이익이 불이익도 많으니까 생기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신고하기를 많이 꺼려하고 네. 그래서 뭐 노동자에게 설득해서 공상 처리 뭐 이렇게 일반 뭐 다치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네. 식으로 많이 편법을 사용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러한 그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 네. 그리고 그런 판정을 적극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에 노동부에 권고를 내려서 이 산재 판정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고용주가 그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네. 권고를 했습니다. 예. 현재는 노동자 스스로가 그 산재 판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어서 그 판정을 내릴 때까지 모든 책임을 국가나 고용주가 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가인권위의 권고고 네.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노동자가 뭐 유해 위험 물질을 충분히 잘 다룰 수 있게 네.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네. 또한 유해 위험 물질을 다루는 것 중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충분히 공개해야 되고요. 예. 또한 그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충족이 돼야지 또 업무상 네. 질병, 예를 들면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러한 직업병 인정에 대해서 이게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예. 많은데요. 예,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백혈병 예. 판정에서도 보듯이 예. 굉장히 어려운 맞습니다. 정말 시기를 거치고서 겨우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산업재해라고 인정받지 않고 뭐 비슷하게 네. 뭐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이러한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비용을 투자해서 네. 우리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들 힘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통합진보당 김미 의원과 함께 해봤는데요.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